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어디까지나 가볍게 그냥 제가 던지는 저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고요. 배우자 선택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과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유독 피부가 흰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검은 남자아이들은 다 버려져요. 예. 그리고 흰 남자들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는 안경 낀 사람이 좋다. 그러면 또 한 번 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딱 한 사람만이 내 배우자로 결정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배우자를 찾으려면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허니문 지금도 사실은 배우자 없어도 꿈꾸고 있죠? 예. 어디로 신혼여행 가고 싶으세요? 유럽이나 캄보디아? 유럽이나 캄보디아. 아, 여행이 아니라 봉사활동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40이 넘고 50을 바라보니까 이제 여행은 여행으로 하고 싶지, 그 봉사활동, 뭐 체험 이런 거는 싫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회사를 안 나가면서 즐길 수 없을 테니까 이 시간만큼은 충분히 여행을 제대로 하고 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남자들은 언제 이렇게 쉬어보겠어. 이럴 때 한번 제대로 쉬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쉬자, 여행하자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은요, 신혼여행 갈 때 여러분 가방 쌀 때 보통 몇 개 싸요? 하나만 달랑 싸가지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처음에 신혼여행 갈 때 가방 싸갖고 오는 거 보면 남자가 보고 완전 뜨악해요. 아니, 우리 그냥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갔다 오는 거야. 캄보디아. 그런데 막 가방이 이민 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은 그냥 가벼운 백 하나만 메고 오니까 여자가 그러죠. 입은 거 제대로 챙긴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여자들은 보통 이제 유럽으로 만약에 신혼여행 간다. 여보, 자기야, 몽마르트 언덕 가서 나도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바람 막 휘날리는데 선글라스 끼고 스카프 하나 메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사진 찍을 건데 자기가 찍어줄 거지. 막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파리에 가면 어떤 명품점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진짜 줄 많이 서 있대. 나도 그런 데 한번 서보자. 갔다 와서 거기 줄 서 있었다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옷을 아무거나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챙겨왔어. 이게 되는 거고요. 남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쉬는 기간이 또 없으니까 실컷 쉬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먹고 자고 TV 보고 먹고 자고 TV 보고 그냥 먹고 잘 생각만 해요. 잘 생각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 신혼여행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기간을 함께 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혼여행 하나도 제대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당연히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기 전에 배우자를 찾았어요. 그 단계에서 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하죠? 준비? 그냥 보고 있나요? 배우자는 찾았는데 내가 이 결혼을 처음 해보는 거라 몰라갖고, 그죠? 그런데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유독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 예, 와 계시는데, 예, 두 번째 계신 분, 뭐가 필요할까요? 상견례? 상견례. 마음도 급하지. 상견례 먼저. 예, 상견례. 그 사람의 부모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상견례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하냐 하면 이제 집도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 혼수 같은 것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즉 혼수 예산을 계획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수 예산을 계획해보는 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화면으로 다 같이 한번 보고 출발할 건데, 이 자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수업에서 친구들 대상으로 혼수 예산을 만들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과제로 제출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전세를 이제 구입한다. 예, 전세로 구입한다는 거죠. 예상 비용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아유, 근데 사실 요즘은 5천만 원 갖고 전세 구입하기도 쉽진 않아요. 도배장판에 얼마 드린다고 돼 있어요. 참, 바보죠. 바보예요. 아니, 5천만 원짜리 전세가 뭔지 모르나 봐. 전세는 여러분, 그 집의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그 돈만 빼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을 통째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로 살 때에는 붙박이로 놓고 올 수 있는 거엔 절대 돈을 들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뭐 벽지를 좋은 걸 바르지 말고 차라리 파티션을 하나 사다가 세우세요. 세우고 이사갈 때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잘 모르니까 이런 감각이 없는 숙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5천만 원짜리 전세해서 2천만 원 들여 도배장판 하느니 합쳐서 7천짜리 집을 차라리 얻는 게 낫겠죠. 예,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아, 참. 이거는 이제 전세가 아니고 구입이에요. 매입을 할 건데 5억짜리 집을 살 거래요. 그래서 얼마의 예산을 들였나 하고 봤더니 비용이 제로예요. 한 5억짜리 집을 어떻게 제로에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예.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아니, 지금 부모님이 그거 알고 계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짜 힘들게 키워놓은 것도 대단하신 거지. 아니, 어딜 자기네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5억짜리 집을 그냥 해줄 거라고. 요즘 애가 이제 하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물어봤더니 어차피 자기 집에 자식이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놓고 돌아가셔봐야 그거 다 자기 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때 잘해주신다고 하셔서 비용을 청구를 안 했다고 저렇게 0으로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꿈 같은 소리죠. 그거는 계획도 아니고 준비도 아니에요. 그저 꿈만 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결혼할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들여야 되고 또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될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보려면 혼수 예산을 지금 당장 결혼할 건 아니더라도 짜보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